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갖다가 라디오에 그 이핵관으로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이핵관. 이 말은 이제 이준석의 핵심 관계자. 이거는 이제 이핵관이라고 보통 옛날에 이준석이가 윤핵관 이런 식으로 비꼬으니 저희도 이제 이핵관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자가 제보고 이제 뭐라 하냐면 이러더라고. 이제는 이제 보수가 좀 찌그러들었습니다. 좌파가 이제 진보 좌파가 거의 한 절반 되니까 다음 대선은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무조건 노는데 이재명이는 그냥 상수로서 이제 한 절반 되니까 결국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앞으로 단일화 없이는 힘들 겁니다. 단독으로는 보수 파이가 줄어들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준석이하고 이제 단일화 안 하면 절대 이재명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최소한 안철수처럼 안철수를 비읍시옷이라더라고. 안철수를 비읍시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게 단일화는 안 해줍니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안철수가 윤석열 대통령 단일화하는데 실제는 뭐 인수위원장 빼고 얻은 건 없죠. 아무것도. 이준석이는 안철수의 전철을 그처럼 병신짓은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이랬더니 최소한 JP 정도는 얻어와야 된다. 김종필이가 이제 옛날에 김대중하고 단일화할 때 총리, 그리고 이제 경제부터 장관도 몇 자리 가져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하고 단일화 하려면 최소한 이준석 총리, 책임 총리, 그것도 장관 몇 자리는 줘야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하지 그냥은 안 해줍니다.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황당하다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보세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원희룡이 되든 누가 대권 후보가 되더라도 만약에 저쪽에 이재명이가 있다. 조국이는 뭐 거기 교수들한테 보고 이재명에게 질질 재판을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게 지켜봐야 될 많이 가정에서 지금대로 이렇게 보면 이재명을 이기려면 이준석이 보수표가 분열돼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자기하고 단일화하자 할 거고 이때 단단히 한몫 챙길 수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야, 이걸 들으니까 이준석의 속마음이 이랬나 싶으면 큰일 났다. 나중에 이준석이를 또 단일화하면 이준석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저 같은 이 자유파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단일화하면 또 그 역풍도 불거든요. 참 큰일 났다. 이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요. 조원 CNI 이것도 여론조사를 고정적으로 하죠. 대선 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나름대로 추세는 한 볼만하죠. 조원 CNI 조사가 이제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재명이가 38.6이 나왔어요. 이재명이도 이제 약간 주춤한 38.6. 갤럽에서는 이제 23 정도 나왔거든요. 23.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갤럽은 주관식이니까 좀 달라요. 요거는 이제 아마 찍어주니까 이재명이가 38.6.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좀 올랐어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25.1. 그러니까 13% 차이 나죠. 갤럽에서는 이제 한동훈 17, 이재명 23이었거든요. 그건 주관식이니까. 근데 이거는 또 한동훈도 좀 한 3% 올랐어요. 25.1. 그 다음에 조국이는 어디 가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 6, 7 나오죠. 조국이 7.7. 조국이 7.7.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보면 원희룡 4.6, 홍준표 4.2, 이준석 4.1, 그 다음에 오세훈 3.9, 김동연 2.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어느 조사나 그래요. 이재명이가 1등이고 한동훈이가 이제 맞서서 2등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조국이 놈이 3등 한 6, 7% 노죠. 그리고 이제 그 3, 4%대에 다 있는 게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3, 4%씩 놉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그래요. 이준석이가 한 3에서 4가 놉니다. 갤럽이든 어디든 이준석이가 3, 4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 후보 뭐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한동훈 이런 식으로 모아보고 저 좌파는 이제 이재명하고 조국이를 모아보면요. 김동연까지.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선은 이제 초박빙이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0.73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재명을. 0.73. 근데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자, 이 경우에 이준석이가 뭐 자기 말로는 보수층의 표를 갉아먹는다고 보니까 우파표를.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잘하면 이 캐스팅 보트를 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왜? 박빙인데 이준석이가 어디 가도 이게 3에서 4% 지지율을 들고 있다면 내가 이게 끝까지 완주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이재명한테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이쪽하고 단일화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국민의힘 후보하고 뭐 한동훈이든 누구든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뭐 홍준표가 대표되면 100% 단일화할 거고요. 왜? 지금도 서로 총리해라. 네 대표 잘했다 하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놓더라도 이게 난감한 상황이 처할 수 있다. 왜? 이 3, 4%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재명을.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지금 여론조사 다 그래요, 모든 게. 이걸 보고 이게 참 걱정이다. 이준석이가 만약에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지지율 3, 4% 들고 온갖 이게 뭐 협박성 해가지고 이게 얻어내려고 단일화 하면서 이게 얻어내려고 설치면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이게 제대로 뭐 단일화가 쉽지도 않지만 또 이게 단일화하면 역풍도 불 수 있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야, 앞으로 이게 참 이게 이준석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핵관한테 그랬죠. 이핵관한테 야, 니는 막 정치로 보니까 그런 거고 내처럼 이게 정치와 법을 같이 한번 봐봐. 같이 한번 봐봐. 이준석이가 다음에 출마할 수 있다고 너 생각하냐?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또 우물쭈물 말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지금 계속 이준석이를 까고 이렇게 비판하고 사법 리스크 이준석이 재판 이걸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무고죄하고 선거법을 왜 방송하겠습니까? 이 미연에 이준석이 이거 독버섯 미연에 안 잘려나면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니까요. 대선 국면에 가면 미리 법치로 미리 싹을 잘라버리다는 거예요. 이준석을 자르는 게 2개 재판이 있잖아요. 2개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무고 사건이죠. 바로 이제 가로세로 김세희부터 가로세로를 고소해버렸잖아. 자기가 성상납 받아놓고 이걸 이렇게 보도한 가로세로를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렸잖아. 이거 엄청난 죄거든요. 원래는 무고하고 위정은 미국에는요 살인, 강간, 강도다음 이게 위정하고 무고가 무거운 죄입니다. 사법방해이기 때문에 전부 7년씩 노는 거예요. 평균 형량이 7년이면 7년. 위정하고 무고가. 이거 남을 갖다가 이게 처벌하려고 허위로 고소한 거 아닙니까? 무고가. 큰 죄죠. 이제까지 중앙지검장 송경호, 이원석 총장이 이제까지 미뤄놨잖아. 2022년 10월 달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게 2년이 다 돼가는데 미뤄놨잖아. 이제는요. 이제는 이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왔는데 미룰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처리한다 봅니다. 이제 처리합니다. 1차장도 이제 새로 오고 이게 형사 일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미룰 이유가 없잖아. 김건희에서 뭐 파우치도 전담팀까지 구성해 하는데 이준석이 이 무고권을 기소의견으로 제가 다 읽어봤잖아요. 기소 의견 송치서 7장인가 그래요.
7째 제가 강신업 변호사한테 받아가지고 다 읽어봤잖아요. 이거 경찰이 너무 상세하게 조사해서 이거는 이게 무고가 기소 의견으로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이걸로 이게 확실하게 배지 떼야 됩니다. 이거는 검거 이상, 징역이나 검거 이상의 집행유예만 놓으면 돼요. 집행유예만 되면 우리 그냥 이제 앞으로 뭐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3년 아예 정치를 못 한다니까요. 아예. 이렇게 싹을 안 잘라내면 나중에 대선에 가가지고 단일화 가지고 협박 무기한다니까요. 미리 무고죄로 싹을 자르는 거 집행유예 이상. 여기 하나가 이창수 지검장이 제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게 또 있죠. 더 확실한 게 바로 공직선거법. 진짜 이거는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중에 가장 저는 악질적이라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왜 그러냐면 공영훈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다가 아들의 땅 투기 의혹 이것 때문에 휘청할 때 그때 이준석이가 야 딸까지 투기했다. 아들로 휘청하는데 딸까지 하니 그 거롭게로 그냥 넘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딸은 갭 투자 투기한 적이 없거든요. 딸은 게 그거 한 적이 없어요. 갭 투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 제일 아마 악질적이지 않을까? 악질적이지 않을까? 이준석이가 이거 100만 원만 넣으면 되죠? 이거 100만 원. 야, 이게 100만 원 안 넣으면 도저히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 이 죄를 없애야죠. 아니 딱 그 압도적으로 앞서다가 투기 의혹 때문에 꼬꾸라졌는데 공영훈 후보가 그래서 지옥까지 잡는다고 제가 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변호사 공영훈의 변호사 저 인용해서 이런데 이걸 100만 원 밑으로 때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선거법은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으로 이번에 영전한 김태현 공공수사부장이 총괄 지휘한다고 그랬잖아요. 6개월 내에 다 끝내야 되니까. 6개월 내에. 뭐 기소는 뭐 거의 100%라 보면 돼. 기소는 이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딸이 뭐 허인 게 맞는데 뭐 그 전세 끼고 산 적이 없고 주민등록 등본이 증거 넣어버렸잖아. 이준석이는 등기부 등본만 떼본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이걸로 이게 날리든지 이게 뭐 더 빠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양날의 칼로 공직선거법이든 가로 세로 무고든 어떻게든 이게 이준석이를 사법적으로 처단하지 않으면요 요 지지율 3, 4% 가지고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픈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대선 다 그래. 어디 나도 한 3, 4% 나오는데 요 표가 없으면 이재명이 국민의 후보가 쉽지 않으면 이준석한테 모든 걸 띄주고 단일화시키게 되는데 그게 되겠냐 말이죠. 거기다가 역풍이 안 불겠냐고요. 이거 제가 말한 경고 이거 이준석 이해관한테 확실하게 이야기 들은 거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이준석이는 처리해놔야 돼요. 그래야 한동훈 대 이재명의 1대1로 구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1대1 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준석이가 몇 프로 가지고 가면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걸 명심하고 이번에 어떻게든 왜 점잖아서 사법 처리하도록 제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전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검찰청에 쳐들어가가지고 따지고 어떻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그것도 없어요? 이 정도 안 하면 이게 그냥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할 거예요. 뭐 이창수, 김태현 두 분이 왔잖아요. 이준석 잡는 양대 칼잡이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김태현 공공수사부장, 공안에 살아있는 전설 아닙니까? 금배지 때는 저승사자. 제가 방송 한번 했잖아요. 어제. 야, 이렇게 두 분 중에 두 분이 다 이준석이 둘 다 기소해서 확실히 배지 떼놔야 됩니다. 그러기 완전히 못 나오게 몇 년간 막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하나만 물어보자. 너 이준석 너 이게 내 방송 요즘 많이 모니터하고 너 올리가 지지자들 내가 엄청 씻고 있던데 이준석이 팬카페에 제일 많이 씹는 게 내하고 이현종이라던데 문화일보 맞냐? 이현종 문화일보
너 그래서 내 만났을 때 악수는 했는데 너 먼 산 보고 있더만. 인상쌤이 먼 산 보더만. 우리 만났잖아. 근데 너 카페에서 내하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소리엔 있잖아. 2명을 제일 씹는다 하던데. 자, 하나 물어보자고. 그때 너 합당할 때 뭐 쇼아이가 위장 합당해가지고 그때 뭐 돈 보조금 좀 짭짤하게 받았잖아. 그 6억인가? 너기 돈 받은 거 그때 이낙연이하고 깨지면서 어떻게 한다 했어? 반납한다 했지. 뭐 법을 만들어 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반납한다 했잖아. 그 반납 일단 했냐? 했으면 내가 이게 했으면 이게 미안하다. 뭐 네한테 사과할 일도 아니지만 반납하는 게 네가 한다 해서 당연한 거지. 막 그냥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일단 반납했냐? 그럼 내가 뭘 했어? 그 법 없어도 반납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공탁하거나 얼마든지 야 돈 반납하는데 법 없으면 돈도 못 주냐? 원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법이 필요한 거야. 국민한테 주는 거는 이게 법 없어도 얼마든지 주려면 주는 것이. 너 이게 법 핑계 대지 말고 6억 이게 일단 들고는 있냐? 너 혹시 써버린 건 알겠지? 진짜 써버렸다면 너 인간도 아니다. 너 네가 반납 안 됐잖아. 혹시 이게 써버린 건 아니냐? 내가 물어보는 거야. 뭐 안 써버리고 보관할 때도 내가 사과할 이유는 없지. 네가 딱 약속을 한 거 물어보는 거야. 첫째, 6억 반납했냐 안 했냐 일단. 두 번째, 6억 반납하려고 지금 들고 있냐 아니냐. 아니면 딴 데 써버리냐. 이걸 이게 왜 국민 앞에 약속한 거 아니야 엄중하게. 이거 그냥 어물쩡 해가지고 이게 써버리고 이러면 이게 너 어차피 정치적으로 매장이다. 매장이지. 한번 이렇게 답을 해보라고. 뭐 어떻게 답변하든. 그리고 이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선관위에서도 이거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돈 주잖아요. 몇 억 주잖아요. 국회의원 3명 있다고 돈을 또 몇 억 주잖아요. 근데 기존에 받아간 그거는 이게 반납한다 했잖아요. 선관위. 그러면 그거 까고 주든지. 이거는 이게 분명히 선관위도 조치를 해야 되고 이준석이가 답을 해야 된다. 국민 앞에. 왜?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니까. 이것도 안 지키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 완전히 쓰레기지. 그런 약속도 안 지키면. 그렇게 분명히 밝히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법적으로는 무고 그다음에 이 선거법으로 확실하게 독버섯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 독버섯이 자라면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해를 끼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정리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